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지구촌 여행자의 자연주의 주택을 소개합니다. 임플란트 시술, 통증과 합병증이 무섭다고요? 건강한 뷰티에서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남해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섬과 섬을 한 바퀴 일주하는 마을버스 이야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제 마스크들을 열심히들 쓰고 계시는데 기온이 좀 올라가면서 마스크 쓰기가 사실은 점점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어도 습기가 맞아요. 차고 땀이 나고 좀 호흡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래서 요즘엔 덴탈 마스크라고 해서 병원에서 사용하는 얇은 의료용 마스크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인지 이 덴탈 마스크도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요즘 마스크를 좀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래서 많이 좀 눈에 띄긴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라든지 전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좀 덥고 짜증나더라도 이게 또 우리의 안전과 생명과 또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네네. 모두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등교도 이제 점점 이뤄질 텐데 더더욱 좀 끝까지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 덴탈 마스크는 6월 초에 이제 대량 생산이 돼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참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죠.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까지는 곳곳에 옅은 안개, 먼지가 들러붙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퇴근길 무렵부터 새벽 사이에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천과 단양이 15도 나타내고 있고요. 괴산과 보은 14도, 청주도 14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한낮에는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는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4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곳곳으로는 안개가 낀 곳이 있고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지만 비가 내리면서는 먼지가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이후에는 갈수록 기온이 높아져서 금요일에는 청주의 한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가 막혀 있으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죠. 이렇게 되면 코 안쪽이 건조해지면서 코 막힘이 더 심해지는데요. 이때 마스크를 쓰면 습도가 적절히 조절돼 숨을 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가습기를 켜서 실내 습도를 50% 유지하는 게 좋고요. 비강용 연고를 바르는 등의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자, 살고 싶은 아름다운 집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마이맨션 시간 들어왔어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보고 싶은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자, 집사녀 혜정 씨와 함께 오늘은 어떤 집으로 함께 구경을 좀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질문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두 분에게 여행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행가 하면은 네네. 아무래도 뭐 좀 자유로운 영혼, 자유롭게 날아가는 바람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 그런 영혼이 것들. 좀 자유롭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안정을 찾지만 그래도 젊을 때는 다 한 번쯤은 꿈꿔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떠나고 싶네요. 가세요. 네, 방송 끝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마이맨션 주인공은 이 글을 쓰고 또 사진을 찍은 매거진 편집장이었는데요. 이 틈이 나는 대로 세계를 여행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여행을 잠시 멈추고 집을 지으셨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이맨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지은 멋진 집들 참 많죠. 그런데 여기 예술과 여행가들에게 아지트가 되어주는 집이 있답니다. 하룻밤의 대화로 힐링과 영감까지 주는 그 특별한 집으로 함께 가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째깍째깍. 자연의 시계가
벌써 5월을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일까요? 오늘 마이맨션이 찾은 곳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버풍리인데요. 흔히 헤이리 예술마을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죠. 오늘 마이맨션은요, 예술마을 헤이리에 찾아왔는데요. 이곳에 지구촌 여행자들을 위한 특별한 집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구경 가볼까요? 하늘을 덮은 연두빛 나무들. 계절의 싱그러움을 느끼기에 충분히 빛나는 날씨. 아, 참 좋죠. 마이맨션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이 길. 숲속 오솔길을 걷는 느낌인데요. 글쎄 이 길이 바로 이 집 정원이랍니다. 비밀의 정원을 걷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대체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행자의 하룻밤의 작가 이안수 씨입니다. 이 집은 지난 2003년 주거와 미니 호텔을 결합해 지은 2층 건물입니다. 이 집의 규모는 연면적 287제곱미터입니다. 온통 연두빛 나뭇잎에 둘러싸여 있는 집. 그 완전한 모습이 궁금합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집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식물로 다 뒤덮여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안에 들어보니까 네. 이렇게 멋진 집이 있네요. 네. 저는 애초에 집을 지을 때 자연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어요. 자연의 위압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며시 자연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바로 이 뒤에는 숲인데 숲이 연장돼 보이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노출 콘크리트도 그린색을 안료를 넣어서 노출 콘크리트 전체가 그린색에 되게 했고, 그리고 능쿨 식물을 다 올렸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이 능쿨이 다 집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자연 덩어리, 그냥 식물 덩어리처럼 보이기를 원했던 거죠. 이건 건축 직후의 모습인데요. 넓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굉장히 도회적인 느낌이 나죠?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니 덩굴이 자라 건물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집도 자연의 일부라는 말, 이 집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헤이리 마을도 또 네. 특색 있고 예술의 마을이기도 네, 네,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곳에 정착하시게 된 뭐 계기가 있나요? 저도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에서 밥벌이를 하고 줄고 살다가 이막은 도시가 아닌 곳에서 제 삶이 또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했어요. 이안수 작가는 젊은 시절 디자인 잡지사에서 다양한 사람과 풍경을 담아내는 일을 했었답니다. 제가 어릴 때 고향을 떠났어요. 너무 어릴 때 떠나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면 다 낯선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저는 농사 짓는 법을 배우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글 쓰거나 사유하거나 뭐 이런 일이었는데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향이 그 최선책이 될 수 없겠다 생각하고 두루두루 생각하다가 23년 전에 여기 이제 그 예술로 특화된 마을을 만든 그 시점에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이리 예술마을 1세대인 셈.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장까지 하셨으니 마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겠죠? 새로운 사람이 모였지만 서로 소통이 가능하고 다른 장르의 사람들이 각각이 모두가 자기 특징을 유지하면서 어우러질 수 있는 곳, 그리고 자연 속에서 원하는 창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호했고 딱 여기가 바로 그 맞춤이었다 생각해서 여기를 선택한 겁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이 집의 구조부터 소개할까요? 앞에서 본 집 단면도인데요. 집 가운데 계단을 둬 공간 구분을 하고 오른쪽이 가족 공간, 왼쪽은 미니 호텔로 되어 있어요. 그럼 1층부터 살펴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우와, 아, 책이 정말 많아요. 책 냄새 나는데요? 그렇죠? 네. 모든 철학가들이 다 있고 제가 만나고 싶었던 성인들이 여기 다 있어요. 와. 정원을 따라 걸어가면 맨 먼저 만나게 되는 건 1층 서재. 물론 이곳에 들어서면 수많은 책에 입이 떡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책과 사람, 대화가 있는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를 딱 맞게 해가지고 못을 박지 않았지만 벽에서 움직이지 않는 가장 견고한 책꽂이예요. 네. 가평 잣나무로 작가가 직접 만든 책장. 책을 2줄로 꽂을 정도로 책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공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경찰을 불렀어야지. 아니 어쩌려고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야. 아니 그놈이 진짜 어디 제보라도 하면 그땐 정말 큰일이잖아. 제가 망하는 걸 보고 싶으셨잖아요. 나한테 큰 소리 치더니 꼴 좋다 아주. 그대와 더불어 나누는 하룻밤의 대화가 10년 책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는 누군가의 말씀처럼 이 공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온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하네요. 지금 이 공간에 네네. 제가 듣기로 한 4만여 명의 여행자들 뭐 그런 분들이 다녀가셨잖아요. 한 90여 개국에서 이렇게 오셨고 아마 선생님 말씀대로 아마 얼추 4만여 명 좀 돼요. 화가에서부터 뉴요커까지 하는 일도 살고 있는 나라도 각기 다른 사람들. 도대체 어떤 이끌림이 있기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 걸까요? 서재에서 방까지 4시간이란 그 문구가 탄생한 게 그런 이유에서인 거예요? 맞아요. 대부분 이제 네. 호텔 같으면 체크인하고 바로 룸으로 그렇죠. 룸키를 주고 룸으로 안내하지만 네. 여기는 이렇게 오면 처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 여기에서 얘기가 벌어져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4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6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밤을 새신 적도 있으세요? 그래서 한 분은 일본에서 네. 왔던 네. 그 제1교포분은 여기서 내추 얘기하고 밤을 새고 방을 안 가. 이제 그 다음날 10시 비행기였는데 여기서 8시에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샤워만 하고 가셨어요. 아, 어머. 방에서 침대에 제대로 누워보지 못하신 채로. 예, 그렇죠. 샤워만 하고. 아이고. 호시절 그는 대단한 여행가였는데요. 훌쩍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사진을 찍었던 그가 세계의 예술가와 여행자들이 모이는 아지트를 지으면서 그 여행을 멈췄답니다. 이제 와인에서 때로와라고 그러는데 풍토. 빛과 비와 바람과 여기서 여행자가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카리브해에서도 오고 남미에서도 오고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면 그들이 그 바람을 묻혀와요. 아, 앉아서는 여행이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네. 여행을 중지하고 여기서 손님만 맞는 게 아니라 저도 여전히 여행 중인 거죠. 여행 여기서. 중이다. 이 집의 서재가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책뿐만이 아니라 바깥 풍경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또 멋있네요. 그렇죠. 여기 자연이 이렇게 다가와서 내 앞에 손짓하는 것 같고 네, 그때 다르답니다. 이번에는 미니 호텔에 있는 또 다른 1층 공간을 소개할게요. 서재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면
꽤 넓은 공유 공간이 나오는데요. 그림, 책, 탁자, 피아노와 사진까지 다양한 소품들이 공간을 여유롭게 채우고 있습니다. 도면도에서 보면 서재 바로 옆에 있는 게 공유 공간인데요. 높은 층고와 바닥 단차를 이용해 공간을 나누는 스키플로어로 된 구조입니다. 두 계단을 내리서면 층고가 다 이렇게 달라요.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다용도 공간인데 네. 여기도 정의되지 않은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용자의 용도에 따라 공간의 기능이 정의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때로는 갤러리가 되고 때로는 공연장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는 몇 개 이제 그 개인 프라이빗한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와. 네. 여기 마치 숲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풍경 감상을 방해하는 기둥을 없앤 기역자형 통창. 이 화각이 요 기역자창, 코너창이 이렇게 되면 화각이 2배, 3배로 넓어 보이는 거죠.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창문선에 맞춰서 책을 놓았는데요. 창문과 책 높이에 맞게 짠 책상 앞에 앉아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책을 보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하루의 위로는 물론 삶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집. 그래서 그들은 이 집을 행복을 탐구하는 글로벌 인생학교라고 부르는데요. 건물도 이제 표정을 읽는 거죠. 사람도 기분이 다 다르잖아요. 이 학교의 내일이 문득 궁금해집니다. 삶의 허들 앞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넘을 수 있었는지 한두 가지 고민들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누구나 가진 고민은 혼자 가져 있을 때 무게를 짓누르는 짐이 되지만 꺼내놓고 얘기를 하니까 설설 풀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모든 것을 치유해주는 가장 지름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소통하는 인생학교로서 여전히 그렇게 지속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쭉 저희 곁에서 저희 답답한 고민을 좀 풀어낼 수 있게 계속 해주세요, 선생님. 그 혜정 선생님의 이 네. 밝은 웃음처럼 모든 사람이 그런 표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있고 책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해지는 법을 이야기 나누는 집. 집도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물 흐르듯이 사는 게 인생의 고민을 더는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주 마이맨션. 철학과 건축이 만나면 어떤 깨달음을 주는 공간이 될까요? 그 물고기가 있으니까 이제 호수가 되는 거죠. 우와. 하늘이 비치는. 이렇게 막 손 이렇게 담가봐요. 아이고 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집의 또 다른 매력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이현수 작가님이 그 정원을 자연이 다가와 손짓한다 이렇게 오. 표현하더라고요. 그 정원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정말 좋고 네네. 책 한 권 이렇게 서재에서 조용히 읽어도 네. 그야말로 힐링이 될 것 같은 가보고 싶어요. 여행자들 찾아올 만하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힐링이 되는 이 집은 네네. 유명 건축가에게 의뢰를 해서 집을 지으셨대요. 아. 그래서 이한수 작가의 그 자부심이 굉장히 네네. 크시더라고요. 그만큼 집을 사랑하는 마음이 돋보였습니다. 또 저는 이 자연과 하나 된 집도 좋지만 이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
찾아와서 또 삶의 의미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흥미로웠어요. 네. 일단 헤이리 예술마을 자체를 너무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다들 너무 오래전에 랜선으로. 오랜만에 추억을 좀 가봤어요. 이렇게 네. 만나봤는데요. 특히 아까 잠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요즘 굉장히 핫했던 드라마죠. 부부의 세계. 저는 뭐 이제 MBC 드라마가 아니라서 보지는 않았는데 두 분은 많이들 저 보셨죠? 봤죠. 저도 봤죠. 두 분은 보셨네요. 네. 그럼요. 아까 이제 잠깐 나왔는데 어떤 장면에서 나왔는지 두 분 다 기억이 좀 나세요? 어떠세요? 네, 바로 보자마자 그 장면, 네. 이 공간 반가웠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집은요, 부부의 세계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많은 드라마에 나오기도 했고요. 또 유명한 감독들이나 셀럽들이 이 집에 찾아와서 촬영을 진행하기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한데 네네. 인기의 장소 이 서재에 제가 앉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김혜 씨가 된 것만 같은 착각이지만 약간 특별한 네. 기분을 너무 웃으시는데요. 너무 몫을 재현을 하려는 것 같아갖고 제가. 성대모사 가나요? 준영아 잠시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다음 주에 이제 또 마이멘션 2탄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한소 작가님을 딱 보면 이 풍겨오는 외모나 또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철학자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분이 이제 집 요소요소의 철학적 해석이 담긴 공간과 또 특별하게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사는 이야기까지 담아낼 테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사실 짧지 않은 시간 둘러봤는데 워낙 푹 빠져서 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가서 다음 주 2탄을 꼭 만나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2탄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좀 살고 싶은 집 만나보고 싶은 또 소개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당연히 저희 MBC 충북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갈 테니까요. 꼭 연락해 주시고요.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 마이맨션 채널 들어오셔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네. 주 집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오늘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잘 봤습니다. 네, 잠시 후 건강한 뷰티에서 함께 네.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생방송 아침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여러분을 위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책을 갖춰두고 글을 읽거나 쓰는 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입니다. 네. 아래 보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서방, 2번 안방, 3번 가방, 4번 서재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방은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첫 번째 보기부터 좀 깜짝 놀랐네요. 그래요, 서방도 그렇고. 갑자기 그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들어가신다. 이거 갑자기 네. 생각이 나는데. 자, 여러분 정답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도 오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내가 좋아하는 명언이나 글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네네. 이렇게 좀 책 읽다가 발견할 수도 있고요. 네. 드라마 대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영화 대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까도 만나봤던 집에서 이제 뭐 서재에서 방까지 4시간. 맞아요. 뭐 이런 것들도 것도 사실은 곱씹어볼 만한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명언, 글귀 짧은 거라도 좋습니다. 정답 잊지 마시고 지금 같이 보내주세요. 건강한 뷰티 진천에 사는 64살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2의 인생을 활발하게 사는 사람이지만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젊은 시절부터 건강관리는 꽤 잘한다 자부해 왔는데 구강건강, 특히 치아 관리는 그렇지 못했죠. 오른쪽 어금니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 10년 전에 임플란트 시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왼쪽 잇몸에서 피가 나고 어금니가 흔들거리며 욱신욱신 쑤셨습니다. 10년 전에도 조심하라는 걱정을 들었던 터라 얼른 치과를 찾았죠. 의사 선생님은 구강 상태를 살펴보시더니 역시나 임플란트를 권하셨는데요. 10년 전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무척이나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 다시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임플란트가 있다며 걱정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기존의 임플란트에 비해 얼마나 개선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건강한 뷰티에서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네. 자, 오늘 드디어 잇몸, 임플란트 이게 진짜 보통 공사가 아닌데요. 오늘 그쵸.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치과 빈정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임플란트 다들 뭐 이제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인공치아 심는다는 정도. 근데 어떤 건지 자세히 우리가 모를 것 같아서 오늘 좀 중요한 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임플란트가 어떤 치료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임플란트는 이미 시술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아마 받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광고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셔서 친숙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임플란트라고 하면 자연 치아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인공 치아입니다. 티타늄으로 된 금속은 치아의 뿌리를 대체하게 되고요. 예. 치아 머리 부분은 맞춤형으로 제작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사진만 보면 되게 간단한데 네. 이제 쉽지 않은 공사입니다, 진짜. 예. 이가 썩었을 때 뭐 이제 치과 치료하면은 좀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임플란트도 종류가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도 종류가 있는데요. 회사마다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개발 초기에는 외국산 임플란트를 주로 사용을 하였는데요. 네네. 최근 10년간은 국산 임플란트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산 임플란트도 20년 정도 사용된 임플란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임플란트 디자인이나 여러 기술들이 많이 진보되었고 표준화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임플란트에 대한 어떤 개발보다도 조금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임플란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치과 치료하다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임플란트 치료는 어떤 경우에 하는지도 궁금해요. 임플란트는 발치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든지 생각을 하게 되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치를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네. 첫 번째로 발치한 치아 주변 치아들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치열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예. 이런 치열의 부조화는 치아뿐만 아니라 턱관절에도 좋지가 않은데요. 발치를 시행하게 되면 빠르게 회복해 주는 것이 우리 몸 전반적으로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치아 발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치아가 그야말로 뭐 이제 상실된 경우에 네, 임플란트를 가장 먼저 떠올리겠습니다만 요즘은 그 자가 이식이라고 하나요? 그 자가 치료. 치아 이식. 예, 자가 치아 이식. 그것도 일단 그거부터 좀 잠깐 짚어보고 가고 싶네요.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그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금속 뿌리를 썼다면 예. 자가 치아 이식이라는 것은 내 치아를 이용해서 이식을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보면 내 치아를 쓴다고 하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보통 어금니를 빼게 되면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랑니를 빼서 옮기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성공률이 문제입니다. 성공률이 한 70% 정도, 요 정도인데 임플란트는 성공률이 한 95%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비용이랑 시간이랑 노력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는 예, 예. 임플란트가 조금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자가 치아 이식은 많이 하지 않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임플란트 치료도 이제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임플란트 가장 큰 장점은 주변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브릿지라는 방법으로 해서 인접 치아를 깎아서 거기에 치아를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는 방식으로 치아를 수복을 많이 하였는데요. 네네. 이제 인접 치아를 깎지 않고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깎지 않기 때문에 인접 치아가 똑같이 보존이 되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잇몸뼈를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없어진 뼈가 있다면 이걸 이식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기존에 있던 것과 유사하게 보존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관리 부분인데요. 예. 임플란트 뿌리 자체가 원통형으로 좀 작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어금니 사이즈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잇몸 모양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 그쪽으로 음식물이 끼거나 예, 예. 시술이 완료되었을 때 내 치아랑은 처음에는 조금 다른 감각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임플란트를 할 때 뭐 염증이나 통증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임플란트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치료 경향은 환자분들이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볼 네. 수가 있는데요. 수술이 무서워서 그리고 합병증이 걱정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편한 수술, 관리가 쉬운 방법으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래서 보통 요즘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방법으로 많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수술법은 CT 기술 덕분입니다. 컴퓨터상에서 미리 수술 임플란트 위치를 저렇게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잇몸에 구멍만 내 가지고 시술하기 때문에 붓기가 거의 없고요. 통증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빠른 치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런 화면을 보시면서 치료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저렇게 디자인을 해서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는 잇몸에 구멍만 내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수술 쪽이고요. 그 다음에 보철 쪽인데요. 이제 보철 쪽으로는 치아의 본을 지금 영상처럼 뜰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고무로 된 재질로 본을 떴다면 그렇죠. 지금은 저렇게 짧은 시간 입안에서 스캐너로 이렇게 사진 찍듯이 스캔만 해준다면 환자분들이 편하게 본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요즘 디지털 기술 덕분에 환자분들이 편한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많이 달라졌네요, 또. 그러게요. 그 사실은 이제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또 사실 치료 비용 같은 거. 요즘은 또 많이 좀 어떻게 변동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비싸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한 번 했을 때 이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틀니 같은 경우는 왜 이 치아가 좀 많이 손상된 분들은 틀니를 쓰실 수가 있는데 혹시 임플란트도 이렇게 많이 없을 때 전체를 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거의 그러면 임플란트 플렉스라고 요즘 말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고요. 무리 없이 치료되고 구강 관리만 잘 된다면 10년 사용에는 거의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에 따라 다르지만 임플란트도 이제 보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선택하실 때 치과를 선택하실 때 이 보증 제도를 선택을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시고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임플란트를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수술법이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보통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이제 상악과 하악 이렇게 각각 해서 8개에서 10개 임플란트를 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임플란트를 하시면 내 치아를 다시 이렇게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왔던 저 화면들은 이제 임플란트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하시는 분들의 사진과 맞습니다. 여러 개를 해서 전부 다 치아를 수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임플란트 비용이 예전보다는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기존보다는 조금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플란트 시술할 때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치아가 흔들흔들해서 빼잖아요. 그렇게 되면 잇몸이 안 좋아지게 되면 잇몸뼈가 당연히 이제 소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뼈 이식을 하게 되는데 사진처럼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저렇게 치조골이 좁아지거든요. 그럼 임플란트가 뼈 안에 다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뼈 이식을 같이 진행을 해서 뼈 안에 임플란트가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뼈 이식 재료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판매하는 인공 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뼈들을 사용하고 요즘에는 자가치아 이식이라 그래서 발치한 내 치아를 이거를 처리를 하면 이걸 내 이식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단단한 뼈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뼈 이식이라 해서 어디 딴 데서 또 뼈를 깎아서 겁이 났는데 그런 방법들이 다 있군요. 또 임플란트 시술 경우는 치료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보통 치료 기간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 7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치조골 양이 충분하다면 2, 3개월이면 충분하고요. 치조골 이식이 필요하면 이식 양에 따라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임플란트가 자연치와 구조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적응 기간만 지나면 내 치아처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치아와 유사하게 임플란트도 치석이 끼이고 잇몸 질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치료가 끝난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의 그 정기 검진이 필요하고요. 정기 검진만 주기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거의 10년 사용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들었습니다. 이제 어렵다고 생각해서 혹시 치료할 시기를 놓치면 더 큰
좀 뒤 또 치료해야 될 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좀 평범한 치료가 된 것 같으니까요. 좀 자신감 있게 문제 있으신 분들은 꼭 병원 찾아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한 뷰티 빙정 원장님, 유혜정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고관절 강화와 허벅지 안쪽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으로 엉덩이 중둔근을 강화시켜줄 수 있으며 골반의 라인을 키워줄 수 있는 동작 중둔근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다리를 옆으로 쭉 뻗어 내보실 거예요. 발끝이 바닥에 터치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뻗은 다리를 천장 위로 끌어올려줍니다. 다시 내려줬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고 동작을 반복해 주실게요. 그래서 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반대쪽 지지하고 있는 다리 쪽으로 몸이 기울지 않도록 최대한 잘 잡아주시고요. 동작을 하는 동안 귀엽게 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허리가 꺾이지 않게 복부에 힘을 주시고요. 마시고 내쉬며 천장 위로 올리며 바로 반대쪽 사선으로 터치. 다시 위로 올라오는 제자리, 다시 반대. 단원을 그리며 동작을 반복해 주십니다. 엉덩이 집중해서 힙의 힘으로 동작 반복합니다. 몸통의 흔들림을 최소화시키며 동작 해주실게요. 내쉬며 그대로 다리를 옆으로 뻗어 천장 위로 올렸다가 반대쪽 사선으로 내려주실게요. 다시 큰 원을 그리며 제자리, 다시 올라와 반대로, 다시 올라오고 반대. 동작을 하는 동안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게 복부에 힘을 줘서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내 척추의 정렬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동작해 주실게요. 그대로 무릎을 가져오고요. 힙을 제자리로 내려놔 동작 마무리 해주십니다. 우리 동작은 양쪽 별 5번씩 3세트 반복하도록 할게요. 네, 표선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오늘 동작은 이렇게 똑바로 잘 안 따라하면 되게 뒤에서 후적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네.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책을 갖춰두고 글을 쓰거나 읽는 방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서방, 2번 안방, 3번 가방, 4번 서재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서방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깜짝 놀라죠? 네, 깜짝 놀라서 그거 찍으시면 안 됩니다. 정답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네.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명언이나 글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네. 책 속에 한 줄이 될 수도 있겠고요. 평소에 뭐 나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맞아요. 네. 뭐 매번 도전을 한다 이런 것도 괜찮고 또 구본상 아나운서 뭐 있어요? 저는 이제 방송하니까 우리 강호동 씨가 얘기한 새벽 4시가 돼도 잠이 오나? 시청자들은 지금 한낮이다. 맞네요. 그런 정신으로 네. 항상 방송할 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 가슴 속에 새겨놓은 글귀 하나 정답 잊지 마시고 같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생방송 아침에 이번에는 경남 한산도로 가고 있습니다. 한산도 하면 우리 또 한산도 대첩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나는데요. 경남 통영항에서 배로 30분 정도 가면 이제 한산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한산도 하니까 한려수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제 그게 또 시작되는 곳이라고 하죠. 네, 남해를 대표하는 이 아름다운 섬에는요, 그 섬을 한 바퀴 일주하는 마을버스가 있는데요. 최근 이 마을버스에 새로운 사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바다가 고향이란다. 자, 오늘 말이죠. 통영 한산도로 가는 길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중심지 통영 한산도로 가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 한려수도는요, 통영에서 저 멀리 전남 여수까지 그야말로 청정해역 남해 물길 300리를 일컫는데요. 오늘 갈 곳 한산도에서 아주 그냥 신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바람인지 함께 가실까요? 으라이!
통영항에서 한산도 가는 길. 호수처럼 맑고 잔잔한 물빛과 크고 작은 섬들이 보석 같았는데요. 오랜만에 눈이 호사를 누렸습니다. 특히 한산도는 그야말로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기도 하고 대표 관광지 중에 또 하나잖아요. 거기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아주 깜짝 놀랄 일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지금 통영항에서 한산도까지는 배로 35분, 30분마다 운항돼서 관광객이나 낚시꾼들도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한산도에 부는 신바람의 정체, 감 잡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가시는 거죠? 네. 예.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요거 타면 이제 한 바퀴를 쭉 도는 거죠, 한산도를 갔다가. 자, 다 오셨습니까?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실 때 뭐 이런 거 있나요? 오라 이런 거 있나요? 없습니까? 없답니다. 예. 타시죠. 예. 한산도 공영버스는 소고포 선착장을 출발. 와, 섬이다 보니까 이게 코스. 해안도로를 타고 면 소재지를 둘러서 섬을 한 바퀴 도는데요. 굽은 도로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기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한산면 버스 안전 도우미로서요. 진짜 도우미 역할이 많이 크죠. 안전 도우미다 보니까. 네. 이게 노인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어르신분들께서 아버님 이제 벌써 오셨네요. 조심히 가세요, 아버님. 예. 이제 배 타고 볼일 보시면 좀 들어가시는 거고요. 네, 마을에 가기만. 시간을 확실히 여기도 딱딱 알아야 되겠다, 그죠? 언제쯤 우리 집에 온다, 뭐 이런 거는 그죠? 네, 좀 맞춰서. 네, 아셔야지. 고생을 안 하시죠. 그렇죠. 한산도에는 2개 노선으로 버스가 운행 중인데요. 승객이 많은 쪽에 안전 도우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 혹시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짐도 내려드리고 이리 보니까는 정말 잘했네. 평소 같으면 북적였을 버스 안이 한산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기 때문입니다. 섬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50분. 풍경 감상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야, 요거 저 개인적으로 참 재밌네요. 엄마들 그 힘든 거 짐 많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전번 다음 버스 한번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박명자 안전도우미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머님, 그 이제 대합실이다, 그죠? 그렇죠. 기다리는 곳. 이거 비 오는 날 참 좋겠네요. 그렇죠.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화려하시지? 저는 손에 이게 반지도 예쁘시고 귀걸이도 멋지고. 그럼 자주 여기 한산도 왔다 갔다 하시겠네요. 여기는 또 싱글분들 같은 동네 분들이고. 한 동네 분들. 사람들도 많고 공기 좋고 뭐 물도 좋고 뭐 인심도 좋고 특산물도 많고 얼굴도 예쁘고. 예쁘네. 어르신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안전도우미 제도 칭찬합니다. 어디서 오셨는데 예? 제가 집에서 왔어요. 좀 작게 하겠어 제가 뭐. 어머니. 이거 또 무슨 이것도 일이 아이고 오늘 또 한 달 넘었니? 4월 6일부터 했으니까. 야, 그래도 힘들 수도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데 짐도 나눠야 되고. 제가 안주까지 그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거 타도 되고 다음에 11시 20분부터 저거 타고 빨리 가려면 저거 타세요. 그냥 타고 가있어. 이런 거를 하니까 다 아이고 네가 이런 걸 해주니까 좋다면서 그걸 합니다. 우리 또 누님 또 쾌활하잖아요. 말씀도 잘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더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여기에 이제 친정이 이제 한산도 되고 이러니까 모든 분을 다 한다 아닙니까? 어르신들 하니까. 한산도에서 나고 자라 한산도 남자와 결혼. 60년 이상 섬을 떠난 적이 없다는데요. 아이고 진짜. 나 이거 가져가 있어. 덕분에 승객은 가족 친지 같은 이웃 사촌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나이로 치면 강시자 어머님도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도움을 받을 처지겠죠.
하지만 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셨다네요. 그럼 여기 오늘 볼일 보러 오셨다가 예. 집에 가시는 길이신가 보네요. 예, 예. 아, 버스가 있으니까 다니기 좀 편하시긴 하시겠다, 그죠? 아유 편하지요. 네. 아이고 세상에. 이 할매들이 녹음하고. 이거 사람이 많을 때 많을 건데 오늘은 좀 한산하다, 그죠? 이 시간은 그래, 이 시간. 네, 이 시간대는. 국내 버스 안내양 제도는 1961년 시작됐습니다. 한때는 3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1989년 잠시 사라졌다 2000년대 충남 태안에서 재도입,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낮 12시 5분 두 번째 배가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배의 승객이 가장 많다는데요. 섬에서 버스는 주민의 발이죠. 이거 버스. 농어촌 지역 어르신의 70% 이상이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을 앓고 있다는데요. 어르신들께 안전 도우미는 자식들 대신하는 친절한 일꾼입니다. 어디 가는 길인데요? 할머니 집. 할머니 집에. 할머니 불편하지 않을까? 같이 가면? 할머니가 데리고 가셔서 아 그래요? 방은 뭐 할 거예요? 바다에서 수영할 거예요. 수영할 건데? 괜찮아요. 아 진짜? 네. 다들 수영 간다는 생각으로 간 거야 지금? 수영복 다 준비했어요? 네. 아 진짜? 저는 그냥 여유를 갖고 싶어요. 아 여기로 가고 싶어. 그냥 앉아서 쉬고 싶다면. 엄마 잔소리도 안 하고 네. 숙제는 다 하고 가는 거니? 네. 아 그렇구나. 봉지도 살짝 열어봤는데요. 가신 김에 이렇게 장도 보고 오셨네, 그죠? 있나 보네. 전에 나간 김에 사고 오이 용밥도 사고 오이도 사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지.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안전 도우미분 계셔가지고 조금 낫다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어떠세요? 실어주고 씻고 내가 좀 올려주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코로나 언제는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그러면서 그냥 답답하시지, 그지? 답답하지. 아침에 일보다 챙긴다고. 전화를 챙겨야 돼. 전화는 안 챙겨. 일보다 챙긴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섬에서도 마스크가 필수가 됐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숨이나 마음껏 쉴 수 있도록 빨리 끝나기를 바라봅니다. 잘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갈 거니? 재밌게 놀다 와. 재밌게 놀다 와. 그래. 잘 가라. 재밌게 놀다 와. 야들아, 할머니 댁에서 즐거운 추억 쌓으래. 요즘 애들이 다 쉬운데 오늘 어버이날이야. 하차벨 서비스도 필수. 고맙습니다. 어머니들 건강하시고 예 앞으로도 공영버스 자주 이용해 주이소. 버스는 수많은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김씨네 아들이 취업을 했다더라. 박씨네 딸은 결혼을 한다더라. 누구네는 소녀를 낳았다더라. 웃음꽃 피어나는 버스는 달리는 사랑방입니다. 쌈장 이거 집에 있을래? 나 아니요. 어디 오시다. 그래 가있어. 조심히 가이소. 어디 가신다고요? 어디 가신다고? 얘 사무소. 얘야. 여기 앉으면 불편나. 아니 그 앞에는 불편해 쓰고. 맨 앞자리 있잖아. 다리 올리기도 그 어르신들 앉고 불편해. 그래 앉았어. 승객들과 정담을 나누면서 섬 일주 무사히 마쳤는데요. 한산도 공영버스는 봄볕만큼 따뜻합니다. 한산도에 오시면은 저희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그야말로 버스 타기 쉽고 재밌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한산도 오시면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자, 한산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정책을 만드셨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칭송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무거운 짐 들고 버스 타려면 좀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도우미분이 도와주시니까 어르신들 표정도 한결 밝아진 것 같아요. 네. 자, 배로 한산도까지 35분 그리고 버스로 한 바퀴 쫙 도는데 50분 정도 걸리니까요. 한 번쯤 저 지역을 가신다면 네. 저 버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책을 갖춰두고 글을 읽거나 쓰는 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네.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4번 서재였습니다. 네,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5835님, 3705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먼저 5835님은요. 참으면 병 되고 아끼면 덩 된다. 나이 드니까 내 몸에 새겨진 것은 병이요. 덩이 되어버린 아낀 것들. 타이밍이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타이밍이 그만큼 그러니까요. 어긋났다는 거예요. 네. 아껴가지고. 그래서 마음껏 즐기고 표현하면서 살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명언이네요. 네. 아끼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지 마시고 네. 표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3705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솔직한 사람이 되라는 명언처럼 네네. 선의의 거짓말 하겠지만 솔직하게 지내니까 인기쟁이가 되었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병도 안 나고 인기쟁이. 그러니까 요즘 좀 솔직한 게 인기를 모으더라고요. 통하고.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조금 맥락이 비슷한 느낌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너무 참지 마시고 솔직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요즘 또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굿즈 제작 아니면 캐릭터 디자인 이런 것들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또 잘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 캐릭터콘 기초과정 1기 참여자를 모집을 하는데요. 네네. 이게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캐릭터 창작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자막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공모를 선정을 6월 3일까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빨리빨리 좀 서둘러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교육 기간은 6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월, 수, 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건 또 교육비가 무료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귀중한 문화유산 그 중에서도 충북의 보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를 했고요. 문화데이트에서는 특별전 개관과 함께 색다른 전시관까지 문을 연 국립청주박물관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도 생방송 아침에 또 풍성한 소식으로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